삼단전 삼관을 통과하는 호흡법을 물론 이 뒷장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 뒷장에서 천지정음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삼관 삼단전을 통과한 호흡법, 제가 이제 내공 호흡법이라는 말로 지금은 이제 가칭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 호흡법에는 우리가 기존의 단전법으로만의 그 호흡이 아닌 삼관을 포함한 삼단전 삼관을 통과하는, 즉 우리가 입으로 한 호흡을 들여서 이렇게 들이면 중단전을 통해서 하단전으로 내려가죠. 하단전에서 또 아래의 미료관을 도달하게 되는데, 그 호흡은 다시 거기에서 미료관에서 품어 올리는 그 뽐뿌 작용이라 그럴까? 그렇게 도르래 작용이죠. 그래서 그 기운이 농로관으로 그 호흡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는 다시 계속 퍼 올려서 옥침관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옥침관에 도달한 호흡은 다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운의 흐름이고, 기운의 흐름에 함께 도와주는 오기오음, 즉 오기의 오행의 기운과 오음의 기운이 함께 도는데, 우리가 이제 오음계를 말하면 옛 조선에서의 음계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궁상각치우라고 하죠. 그러면 예전에는 궁상각치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기를 담은 소리, 즉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의 끝난 다음에 하는 그 말이 있죠. 아, 우, 어, 이, 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수련을 하면은 우리의 기혈을 순환시키는 거죠. 기혈을 순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용음호소의 깊은 이치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용음호소. 용음호소. 용음은 토음이고 호소는 오행의 소리입니다. 금목수와의 소리이고 토음은 용음입니다. 즉 글만 풀어보면 용음호소란, 용은 기침을 하고, 호랑이는 살포시 미소 짓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그 이치를 알게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 몸의 기운과 혈이 제대로 돈다는 거죠. 아이 무슨 뭐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은 우리 몸의 형체와 기백과 혈흔을 제대로, 삼위가 제대로 돌면은 그 하나로 모이는 것은 정신이라 그랬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신을 주관하는 소리와 정신을 주관하는 오행이 함께 상합하여 하늘과 같이 응천해서 기혈이 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입으로만 하고 호흡을 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이치는 하늘과 닿아져서 하늘의 순환 운전과 하늘의 변화와 함께 우리 몸의 기혈이 돌고, 그것을 도와주는 소리가 오음, 오기가 되겠는데, 오음은 옛
소리는 궁상각치의 오음계이고 현재의 오행으로 풀어보면 아우어의 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행 목화토금수의 소리를 담고 있으며 용음호소란 용음은 토음 흠이 되는 것이고 아우어이는 호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다음에 또 한번 더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지구촌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천의 시대가 끝나죠. 선천의 시대가 즉 천지 개벽의 시간이 12만 9,600년인데 요걸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면 64,800년이 되죠. 네, 64,800년에 선천의 시대가 가고 후천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선천의 시기와 또 과도기 4,320년이 지난 후에 후천의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냐. 이것이 이제 내가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병병치 병음치란 말씀을 하신 거죠. 분명히 앞으로의 즉 후천 세계에 도래된 제 첫 일국 64,800년 중에서 일국이 360년인데 또 360년 내에 일어나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자면 이 병병치 병음치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세상이 점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개화의 문명에 의해서 머리가 깨치죠. 물론 예전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개하고 멍청하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글이 없는 시대라고 해서 그 시대가 미개하고 미련하고 미개인들이 생기는 아니죠. 네. 단지 우리는 문자나 이론을 가지고 또 실증적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사람들은 점점 욕심 아닌 욕심을 내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큰 욕심을 낼 일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욕심을 내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뭐예요? 알면 알수록 어디에 빠지느냐? 감성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성주의에. 지금 우리가 일국 360년의 그 시간 속에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얘기를 보면 말하자면 감성에 빠지게 돼 있어서 각자가 지멋대로 산다 이런 얘기죠. 뭐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신들이 가장 찾는 것은 감성 위주죠. 우리가 이제 하루의 시간을 보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전에 일하러 가서 점심 먹고 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럼 또 오후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또 저녁을 먹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또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더러더러의 많은 사람들은 밤의 문화를 즐기게 되죠. 밤의 문화. 즉 밝은 데서의 행위가 아닌 밤에만 할 수 있는 은밀한 행위를 남들이 흔히 볼 수 없는 밤에 하는 밤의 문화에 적게 되죠. 그게 그 시간이 또 딱 어찌 보면 정해진 거죠. 말하자면 그 8시를 중심으로 술시죠, 술시. 원래 술이라는 것은 개술자라서 개가 주관하는 시간이고 오행강 토의 시간인데 발음이 술시가 되다 보니까 술 먹는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술에 젖으면 사람들은 이성이 조금 흔들려서 감성 중심의 행동을 나가기 때문에 그 뒤의 시간에서는 술시, 해시, 차시를 통해서 축시까지의 시간이
귀신들이 노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은 뭐 즉 술, 해, 자, 축시까지는 말하자면 감성 위주의 행동을 하죠. 그리고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감성 위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낮에도 얼굴 뻔뻔하게 참 이리저리 다니면서 참 그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 많이 하고들 삽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한 가정도 부부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 참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국밥들이 많다는 얘기죠. 따로 국밥들이. 그러니까 뭐 대낮이 됐건 뭐 밤이 됐건 그냥 따로 국밥으로 논다 이런 얘기죠. 예. 뭐 어떤 모임이다. 또 어떤 조직이다. 예. 뭐 등산회다. 뭐 동창회다. 뭐 친목회다. 뭐 이래가면서 모이는 남녀들이 하는 짓거리가 밤낮을 안 가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감성 위주의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풍토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세상이 점점 더 지멋대로 굴러가는 세상이 될 텐데, 요거 재미있죠? 분명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요것은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즉 나만 잘나고 남은 헐뜯고, 또 내가 지닌 것을 욕심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보지 않으면 될 텐데 어떻게 저 옆에 건너보니까 건너 있는 놈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과 사람 간에 욕심이 쌓이고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욕심이 쌓여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욕심내서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을 깔보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죠. 야, 쟤는 뭐 하찮게 가서 그냥 갖다 밀고 들어가면 될 거야. 예, 그 전쟁이 뭐 우리가 금방 주위에서 뭐 얘기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소련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작은 지방이 말하자면 들판, 뭐 나는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 나기 전에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유럽의 빵공장이라는 말을 하대요. 즉 농토가 비옥해서 밀농사가 잘 되는 것이라서 유럽과 세계인들에게 농산물로서 참 그 나라의 것을 제물로 삼는데, 러시아가 그 땅덩이 큰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에 그걸 갖다가 욕심내가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그거 뭐 며칠 안 가겠구나. 왜? 러시아의 군사력과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보면 아주 하늘과 땅이 차이니까요. 그런데 참 지금 4년 지나 5년을 끓고 있나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전쟁은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해놓으면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서로가 서로의 말과 정당성, 타당성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 둘 중에 하나 죽고 멸하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습게 생각했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유럽의 나라에서 큰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돼가지고요. 물론 자기네 나라의 땅의 20%는 점령을 당한 상태이지만은 이 전쟁이 언제까지 끌려갈 것인가는 앞으로도 예측할 수가 없죠. 앞으로도 지금 한 5년 차 된 것이 뭐 6년, 7년, 8년 더 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나 지키려고 하는 나라나 다 코피 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쟁은 안 할수록 좋습니다. 안 할수록. 싸움은 안 할수록 좋다는 얘기죠. 왜? 싸움의 근본이 일시적으로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국이 시작되는 360년을 일국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기는 우리가 병병치의 시기다. 그리고 그 후에는 병음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 360년을 반으로 자르면 180년이죠. 예, 우리가 지구상의 인구들이 180년 동안은 대가리 치고받고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병, 군대로서 졸병, 우리가 졸병할 때 병자리에요? 군인병자리에요? 그러면 그 군대로 나라를 침범하는 사람들은 그 병을 무엇으로 다스려? 병으로 다스린다 했어요. 병으로. 병치란 말은 그런 얘기죠. 군대로서 욕심내는 나라는 병으로서 다스린다. 그러면은 문제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만 존재하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왜? 병이라는 것은 온갖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두 나라에만 그 돌병이 들겠어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넘어서 또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또 유럽을 통하게 되고 또 그것은 아시아 대교로 건너오면 또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까지 다 돌림병이 돈다면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온 세상이 한번 홍역을 치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만 해도 불과 뭐 2,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죠. 그런데 코로나에 합성된 세균은 3개랍니다. 3개. 3개. 말하자면 이건 사람이 만들었다, 뭐 중국 우한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학자들이 어느 병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감기 뭐 이런 병에다가 뭐 어떤 또 병을 하나 보태보고 그렇게 해서 3개를 보태봤더니 희한한 병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실험실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유포가 된 거예요. 이게 이 3개의 병균이 합성이 돼서.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요, 앞으로는 이 3개의 병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4개, 5개가 합성이 된 병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병원군 3개가 합성이 돼서 나온 이 코로나를 온 세계에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자, 여기서 4개의 바이러스가 합성이 된 것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어요? 자,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 5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5개의 병이 합성이 돼서 이 지구상에 누군가가 과학자들이나 누군가 만들었던 어쨌든 자연적으로 발생을 만들어졌든 이 병균이 세상에 도래한다면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병병치 병음치의 이 말씀은 앞으로의 세상을 예언하신 것인데 내가 좀 이 글을 푸는 것은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정도 된다 그래요. 뭐 조금 몇 명 더 차는지 덜 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병병치의 세상이 와서 즉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욕심내고 자신만이 잘났다가는 각각 귀신들이 성질대로 자신의 감성만을 위주로 내세우는 세상으로 점점 도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만약에 돌림병이 즉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코로나는 3개의 병이 합성됐다 그래요. 그런데 4개, 5개의 또 아니면 6개가 합성돼서 병이 온다 그러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예, 제가 뭐 누구의 말을 인용할 것도 없고 이 지구상의 인구가 반이 그냥
졸업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병이 쓸고 간 다음에 그 병이 없어지느냐? 아니죠. 인간의 머리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잡는 항생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머리에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부하가 걸려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딱 그랬잖아요. 그 병은 소리로서 치료할 수밖에 없다. 다른 거 없다. 병치의 세상에서 병치의 세상으로 간다면 그것은 다른 거 소리는 치료할 수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이 360년의 일국이 세상을 말을 하는 거죠. 이 자식이 너 어디서 왔어? 어이씨 뭐야? 참. 세상은 점점점 감성 위주의 세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가 신이라 그랬죠. 신. 예. 그리고 또 욕심내는 것은 뭐 귀신이 따로 있나요? 욕심내면 귀신이 되는 거죠. 예.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와 너가 함께 가는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한 세상이 아닌 나만을 위한 세상, 나만의 기분이나 감성을 위주로 간다는 세상은 그것은 귀신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전쟁이 여기저기서 뭐 숱한 세월 전쟁이 이제 터진다는 얘기죠. 네. 지금 뭐 이 지구상에 이제 뭐 지금 뭐 미국하고 또 이란하고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치는 그런 작전. 그 이것이요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어요. 왜? 욕심에 의해서. 자식 저거 내가 힘이 세는데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되면 한 방 갈릴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점점점 혼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머리나 또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반적인 사람들 숱하게 죽어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는 뭐 살고 누구는 죽고를 떠나서 병이 도는 군대를 이끌어서 나라를 침략하는 세상에서 군대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은 질병, 즉 유행병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보다 몇 배가 강한 것이 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어디서 와요? 사람들이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욕심. 나는 잘났는데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한판 해야죠.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 붙는 거예요. 네. 그게 전쟁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이 하찮은 대상인데도 그 욕심낼 것도 없는데 러시아는 욕심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 전쟁 한 일주일이면 끝나겠구나 다 그랬대요. 나는 뭐 그 전쟁의 내막을 뭐 이제 세상이 흘러가면서 듣는 과정이지 뭐 그 전쟁에 대해서 뭐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들리는 말로는 처음에는 그냥 뭐 많이 가봐야 뭐 적게 가면 3일 아니면 한 일주일이면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깨갱하고 항복할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그 이상이 돌아간 거죠. 왜? 군이라는 것은 작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너무 깔본 거예요. 너무 깔봐. 너무 얕봤어. 너무 얕잡아 봄으로 인해서 얻어 터지게 되고 초기에 진압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물러나야죠.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거의 어쨌든 이 전쟁에서 뭐 양국을 합하면은 한 150만 명의 인구가 죽어갔다 그래. 150만 명. 하긴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간다는데 양쪽의 군대가 대략 보고 그것이 뭐 4년 지나 5년 됐으니
그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쉬는 날도 있겠지요만은 100만 명 이상이 죽어간 거 아니에요? 그 귀한 목숨들이. 그러니까 전쟁은 안 일어날수록 좋은데 이것이 그렇지 않죠. 또 지가 잘났다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본 바닥이 사람들은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의 자리에서는 만법이 공함이 들어 앉아서 지니고 있는데 거기가 내가 딱 욕심을 내는 이 마음이 들었어죠. 그때부터는 기가 흐름이 막히거나 줄어들죠.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하면 또 혈이 막혀요. 유통이 막히는 거죠. 즉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에 일정한 것들이 항상 흘러가야 돼요. 재화나 물자나 모든 것들이. 그럼 전쟁 난 나라가 그거 제대로 흘러가겠어요? 네? 그런 게 다 막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나라가 이기든 지든 나라가 존립하려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 하나하나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욕심을 내면 우리가 금수지심이라 그래요. 즉 자신만을 위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짐승과 같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역대의 역사 속에서 욕심을 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은 초기에 불과합니다. 초기에 불과해요.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후천 세계에 들어서 불과 한 50년, 50년, 한 60년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80년, 앞으로 120년 동안 더 이 세상은 전쟁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80년. 왜? 1국이 360년인데 그걸 반으로 자르면 180년이죠. 180년까지는 그냥 서로 치고받고 그냥 정신없이 동서남북의 전쟁이 그냥 도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기에 180년 어떻게 돼요? 지구상의 인구가 그때쯤 되면 얼마나쯤 되느냐? 180년이 지나서 200년쯤 되면은 앞으로 한 150년 후에는 이 지구상 인구가 반이 없어져요. 반이. 왜? 전쟁하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나 잘난 것 안 알아주니까 갖다 그냥 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소리로서 치료하는 것은 그 병은 소리로서 치료할 수 있다. 어떤 것이 그 소리냐? 지금 천을징경에서는 그것을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천을징경에서 내가 옛 어른이 쓰신 이 글을 풀어가면서 그 소리는 무엇이냐를 각각의 장마다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혼돈의 세상이지만 앞으로도 180년 전반기 180년 지금은 한 60년 조금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도 120년 동안은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구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반 정도. 조금 심하면 반 더 됩니다. 그러니까 80억 인구가 약 30억 인구가 될 정도로 쪼그라지게 되어 있다 이런. 우리 이 강의 듣는 여러분이나 나랑 살만큼 살았으니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얘기는 논할 것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